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국제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주요 국별 그리고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금융 외환시장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미국도 견조했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고 일본은 내수와 수출이 계속 부진하여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의 원유 증산, 오펙의 감산 합의 지연 등으로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에도 이 같은 대외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개선 흐름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 등이 더해져서 내수 회복세도 다소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대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담배값 인상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전월의 1.3%에서 1월 중 0.8%로 크게 낮아졌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최근 국제 유가의 큰 폭 하락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1%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데 영향을 받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 환율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국내 경제 지표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 7일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뒤이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이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향후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금융 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변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입 상황, 북한 관련 리스크,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하성근 의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충하여 총 9조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9조 원의 자금은 한도 5조 원 신규 증액과 기존 한도 중 여유분 4조 원을 활용하여 조성될 것이며, 이는 수출과 설비 투자 등을 촉진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통위 회의에서 곧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통방문을 보면 그 경제 주체 심리가 부진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판단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또 그 경제 동향 보면 종합의견에서 그 경기 개선 흐름 주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14년에도 표현을 보면 그 6월달에 개선 흐름이 주춤, 그다음에 7월에는 둔화, 8월에 부진 미흡이라고 표현이 바뀌면서 금리를 인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1월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월에 그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억제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자본 유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에 나설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지금 그 얼마 전에 조사한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그 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외 여건이 그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크게 받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비록 그 좀 1월 달에 지표가 최종 확정돼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일부 가능한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어떤 소비라든가 일부 내수 지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한 설 연휴라든가 모든 그 동향을 같이 놓고 이제 보려면 조금 그 좀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것은 시간에 좀 그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현재 의결문상이라든가 그 표현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그 동향만으로는 동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금년에도 그 가계 부채는 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이런 그 억제책도 있고 주택 경기에 대한 또 뭐 둔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가계부채 증가세는 작년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년 수준 이상의 어떤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봅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거시건전성 정책이 현재 그 정부에도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리고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범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내수 회복세를 위해서 이렇게 미니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때 내심 정책 조합 측면에서 한원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상황인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일본 비롯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간접적으로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저희들은 그 실물 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질 금리 수준이라든가 통화 증가율, 또 유동성 상황, 여러 가지 판단 지표로 비추어서 볼 때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희들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이제 타국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간의 금리 수준 비교는 절대적인 수준 자체보다도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 타겟이나 전망을 상당히 밑돌 경우에 경기 악화가 심각하지 않아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본 유출 조짐 우려가 현재 다소 높아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김 기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물가 수준이 그런 목표치나 또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 하더라도 중기적인 전망이 점차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은 당장 물가가 좀 낮다 하더라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출 문제인데, 사실상 외국인 증권 자금 유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식 자금을 중심으로 유출되다가 이제 금년 2월 들어서는 채권 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요인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이 자금의 감소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 증권 자금 유출 상황을 그야말로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책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최원웅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방금 질문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성격으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저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서 그 유출되는 자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가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본 중앙은행 등 주요국 통화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연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추 기자님께서 기준금리 변동할 때 자본 유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좀 그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금리 변동이 자금 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딱 그 이의적으로 한마디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외 금리차 축소를 통해서 외국인 채권 자금은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주식 자금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면 오히려 주식 자금은 더 들어오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가 자금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야말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 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은행이 뭐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했고 ECB도 곧 그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국의 금리 조정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금융 경로든 무역 경로를 통해서 타국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 직접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 변화가 곧바로 또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북한 관련 리스크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이제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그럴 가능성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그야말로 예의주시해서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경제 정의원 기자입니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계속 기준금리 인하로 유지되는 등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데요. 또 정책 이론적으로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 등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적극 대응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정책적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논거를 보면 성장세가 약화되고 물가가 목표치에 많이 밑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소위 경기를 좀 살리고 물가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거시경제 측면에 이제 얘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리 수준이 1.50%인데 저희들이 그걸 원래 어느 정도 하한이 좀 있다고 보지만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하는 평가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와 또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항상 경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대와 부정적 효과는 이제 같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 이런 하에서 보면은 기대 효과는 좀 불확실하고 부작용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좀 그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 안정 리스크를 같이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위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 안정 리스크가 어느 쪽이 큰지를 좀 더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증대됐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을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소위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시장이나 유한시장에서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안정화 조치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단계별로 그러한 대응 수단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좀 수립해서 필요할 때는 취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일보 최영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늘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면은 아주 크게 불안했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했지만 역효과가 났고요.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작년에 했는데 그 결국에는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게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도 작년에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보통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난다고 본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보는 이 경기 흐름이 당시에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유동성 함정 얘기까지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현실의 그 이유는 뭔지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많은 경제학자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런 어떤 아주 위기가 그 심해졌을 경우에는 그 정말 비상식적인 통화 정책이라도 대응을 해서 이게 경제의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걸 잡아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유동성 함정을 거론하면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한 2014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1%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성장과 물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정책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금리 조정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 경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실용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또 금리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통화 정책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 단지 그 효과가 종전에 비해서 약화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 저물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으로서의 그 효과가 한계가 있을 뿐이지, 그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통화 정책의 그런 기대 효과는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야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최 기자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대응을 하는 나라는 하나같이 되게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ECB가 그랬고 최근에 일본도 기축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한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좀 그야말로 비통상적인 정책을 편 지가 7년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의 그 교훈은 저희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경기 대응 정책이고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일본의 그 마이너스 정책 금리 도입과 그에 따른 그 추이에서도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비상식적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기준금리에 그 저희들이 조정의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그 침체에 당하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든가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당장 닥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여건이 이렇게 불확실할 때에는 그야말로 사태를 면밀히 보고 제반 정책을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정책을 단기적 시기가 아닌 중기적 시기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총재님 말씀과 통방문에 보면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좀 굉장히 후퇴를 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다음 달 전망에서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총재님께서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의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적다,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판단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당분간 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방문에서 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문구가 이번 통방문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대신에 주요국 통화정책에 유의하겠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판단에 한원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에 유의한다는 내용은 그 연준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그 일본의 완화 정책도 유의를 해가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도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이 이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직 그 어떤 지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에 흐름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몇 군데 짚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좀 저희들이 전망을 당장 수정해야 될 만큼 거기 명백한 어떤 자료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건이, 특히 대외 여건이 좀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국내 금융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그건 정말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한 달만 흐른 시점에서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고 지금 그러한 여건 변화가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의 코스트와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단언적으로 뭐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대 효과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일본의 정책금리, 그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 의해서 보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사실상 그 엔화 약세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킬 목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습니다만은 그 경로가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점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혹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책금리 마이너스 정책금리 이후에 그 흐름이 달리 나타난 것도 보면 그 대외 여건이 워낙 그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본의 새로운 제도도 대외 여건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이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에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확실치 않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좀 신중하게 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 날만 해도 저희들이 주요국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미 연준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정상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밝혔고 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프라이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 달여 사이에 그런 그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예기치 못했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조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 고려해야 될 대상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해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총재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자본 유출 우려가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뭐 3종 세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 미시적인 정책 대응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자본 유출 우려가 뭐 다른 시장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견해가 기본적인 스탠스였는데 그런 부분 좀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본 유출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해진 것이 이제 직접적인 요인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 7, 8년에 걸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확대 정책의 어떤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 2008년 이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선진국의 막대한 자금 공급이 이제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것이 세계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회수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유출, 그러니까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은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신흥국이든 공통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의 어떤 그 흐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외환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걸 비춰볼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은 좀 유익 있게 그야말로 경계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종 세트를 이제 조금 개선하는 문제는 거론이 됐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런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소수 의견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아까 총재님 설명으로 이제 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다수 의견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소수 의견 내신 하 의원님은 지금 어떤 논리로 또 소수 의견을 좀 주장을 하신 건지 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통위의 전체 의견, 다수 의견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한 분의 소수 의견은 2주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를 하시죠. 저는 어디까지나 시장에다가는 금통위의 전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황지혜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거시경제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상황이나 요인이 되면 그게 이제 한은의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어떤 특정 뭐 요인을 보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2008년 때처럼 그런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떨 경우에 금리 정책의 변화를 갖고 오겠느냐고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다 같이 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 한쪽의 리스크가 훨씬 커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또 정책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좀 중앙은행들 모임인 BIS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학식이라든가 높은 이런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이렇게 요즘 보면은 지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로 대응이 중앙은행이 이제 맨 앞장을 서가지고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 인하, 제로 금리까지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로 금리에 이르러서 그래도 경기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펴왔습니다. 그렇게 펴온 것이 벌써 이제 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저성장 저물가의 근본 원인은 다 누구라도 다 그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구조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보여지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렇게 완화 정책이 그 강도도 더해지고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 분야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융위기가 곧 닥칠 거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물론 않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에 경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